안녕하세요. 좋은보험 컬렉션의 임영준 서정우입니다. 네, 오늘은 보험금 현장 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현장 심사가 나오면 조사자가 여러 개의 서류를 내밀면서 서명을 요구를 하잖아요. 네. 이때 이 서류에 우리가 동의를 해줘도 되는지, 그 동의가 불이익은 없을지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반드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일을 하다 보면 고객분들이 현장 심사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도대체 이 현장 심사 왜 나오는 건가요? 사례마다 다 다르겠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험 가입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청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전부터 아팠던 부분이 아닌가 확인하려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단비나 후유장애 등 고액의 청구건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나오는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 도수치료 같은 이제 비급여 청구건이 지속적으로 많은 건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과연 이게 적정한 치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보험금 지급 조사가 나오는 특별한 경우들이 조금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때 팀장님은 어떻게 고객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나요? 결국 이 현장 조사를 나오게 되면 고객분들께 여러 가지를 여쭤보면서 서류를 제시하고 그 서류들의 서명을 받아가려고 하는데요. 이때 서명을 해드려도 괜찮은 서류가 있고 서명을 하면 안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서류를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서명을 받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은 그 자리에서 서류도 처음 보여드리는 거고 거기서 서명도 바로 받죠.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말이 함부로 서명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그러면 어떤 서류들을 조사자가 요구를 하시나요? 큰 맥락에서 보면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사 시작 시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그리고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를 요청을 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전화번호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계좌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고요.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는 말 그대로 의무기록을 조회하려고 동의를 받는 거죠. 그리고 조사 중에는 의료자문 동의서 같은 서류를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보험금 지급 확인서, 면책 동의서 같은 서류들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이런 서류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서류들에 영혼 없이 그냥 서명만 하게 되면은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이 서명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는 확실히 구분해서 미리 알고 조사를 받아야 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명분을 확실하게 주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름만 들어도 벌써부터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서명을 해도 되는 서류, 그리고 우리가 절대 서명하지 말아야 될 서류 구분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사인을 해도 되는 서류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이 없는 서류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입니다. 이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도 개인정보 활용 체크하고 회원가입할 때도 체크하는 그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입니다. 이건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고 위임하는 서류들인데요. 이 보험사가 조사를 나왔다는 건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나온 거기 때문에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는 서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의무기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함부로 열람을 할 수 있게 동의를 해도 될까요? 대부분의 고객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무기록 같은 경우에는 꼭 사인을 해줘야 되느냐, 민감 정보인데 해주면 나한테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이 적혀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말은 지급 안 하고 무기한 연장시킬 수 있다는 말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의료기록 열람을 동의하지 않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소송을 가게 되면 어차피 보험사가 법원에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이란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다 제출하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서명을 하기는 해야 하지만 여기서 팁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류에는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공란인 경우 서명을 하게 되면 조사자가 내가 지정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조사자 임의로 어떤 병원이든 방문해서 의료기록을 조회해 볼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료기관에서
어떤 의무기록 열람이 필요한지 조사자에게 먼저 확인을 하고 그런 해당 내용을 본인이 직접 그 열람 동의서에 기재를 한 다음에 담당자에게 제출을 해주셔야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금 현장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료기관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먼저 조사자에게 확인을 한 다음 조사자의 답변을 듣고 해당 의료기관과 해당 서류를 본인이 직접 서류에 기재한 다음 서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원칙적으로 해당 서류에는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과 필요한 서류를 기재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같은 경우는 서명을 해주되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주의해서 좀 작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은데요. 그럼 서명을 해도 되는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그리고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신이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반대로 절대 서명을 하면 안 되는 서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면책동의서, 보험금 부지급 확인서, 면책 확인서, 해지 확인서 등등 이런 서류들입니다. 결국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고지 위반으로 보험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험금 지급을 안 하는 거면 그냥 지급하지 않으면 되고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를 시키는 거면 그냥 해지를 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서류들을 요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게요. 네, 이런 서류들을 굳이 보험사가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보험사는 어차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거면서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같은 건으로 다시 청구를 하지 않겠다 등의 내용을 담아가지고 서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들에는 저희가 전혀 서명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명을 안 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서명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서류들에 서명을 함으로써 추후에 소송 등의 방법으로 다시 청구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류들에는 절대 서명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서명을 요구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조사자가 나의 병원 방문 내역, 진료 기록 등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건보 진료 정보 열람,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내역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제공해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제공 시 내 보험금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의 제공을 요청을 받으셨더라도 제공해 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서명받는 서류 외에도 추가적으로 조사자들이 요청하는 서류들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거는 구분을 조금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절대 서명하지 말아야 될 서류는 면책동의서, 해지동의서 등이 있고 추가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진료정보 열람 그리고 국세청의 연말정산 의료비 등은 추가적인 서류로 요청을 하더라도 제공해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서류들도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 볼 텐데요. 네, 의료자문 동의서, 보험금 지급 확인서 이렇게 두 개는 세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자문 동의서는 뭐냐면 암진단금을 청구하는 상황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암진단을 받고 내 주치의는 이것이 암이다 라고 해서 암진단서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입한 보험에서 암진단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조사했을 때는 이게 애매한 거죠. 이게 악성 종양인지 양성 종양인지 애매한 경우니까 보험사의 자문의사한테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사인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규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가 임의대로 의료자문할 수 없게끔 하는 규정인데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이렇게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자문에 굳이 동의해줄 필요가 없고 만약 진짜 필요하다면 제3의 병원에서 의료자문을 받아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험사가 애매해서 의료자문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누가 봐도 명확한데 그 근거를 좀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서명해주고 빨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자문 동의서 같은 경우는 O, X도 아닌 세모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확실한 건은 동의해주지 않아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그런 불편함을 감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보험금 지급 확인서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상해로 다쳐서 골절되고 후유장애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후에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제가 청구한 건 3천만 원인데 보험사가 현장 심사 후 1,000만 원만 지급하겠다라고 나옵니다. 이러면 이견이 발생하니까 이 이견을 줄이고 분쟁을 없애려고 저 지급 확인서를 내미는 겁니다. 왜냐면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밖에 답이 없으니까요. 그때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합의하는 합의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계약자 입장에서 나는 이 금액에 합의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서명하시면 안 되는 서류죠. 이 사고로 내가 장애가 없겠다, 다른 청구도 할 일이 없겠다라는 확신이 들고 이 보험사가 제안한 이 조건이 수용이 되신다면 그때 서명하시면 되는 서류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명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서류도 세모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세모에 포함된 서류들은 필요에 따라 서명을 할 수도 있고 서명을 하지 말아야 할 수도 있는 서류들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서류에는 의료자문 동의서 그리고 보험금 지급 확인서가 있다고까지도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를 조금 해보면 서명을 해도 되는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그리고 절대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는 면책 동의서, 해지 동의서가 있고 추가적으로 조사자가 현장에서 요청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 진료정보 열람 혹은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내역 등도 절대 서명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모의 경우에는 의료자문 동의서, 보험금 지급 확인서가 있는데 이는 필요에 따라서 서명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서명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서 세모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현장 조사 시 안내받을 수 있는 서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통상 보험금은 지급에 문제가 없다면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가 나왔을 경우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신이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